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 곧 터지기 직전에 고무풍선 같아서요. 고무풍선에다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그것이 납작하던 게 점점 이제 가득 차고 둥근 모습을 보이다가 자꾸 불어넣으면 팽팽해지지요. 그러다가 끄트머리 가선 어떤 현상이 됩니까?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터지게 생긴 그런 경지에까지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을 보니까 온 몸뚱이가 그렇게 그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 속에 헛바람이 가득한 거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빵 터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가 보였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주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나? 산산조각 나는 거지. 김정은이는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몸뚱이가 그렇게 몸뚱이 그 속에다가 자꾸 뭘 퍼먹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람을 불어 고무풍선에 불어 넣듯이 그렇게 뭔가를 자꾸 처먹어가지고 그 속에다 처박은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꾸 커지다가 팡 터지기 직전에 있는 게 김정은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보신 적 없죠?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놀랐는데 한 가지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산만해진 몸뚱이를 가진 김정은이하고 뼈만 남은 그런 사람들하고 둘이가 거기 아주 극단적인 두 그룹의 두 사람이 뭘 보게 된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놀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나? 못 먹고 굶주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라 들어가서 뼈만 남은 거지.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떠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그걸 사람들에게 숨겨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빙긋빙긋 웃는데 여러분 자세히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웃고 있는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의 두려움과 공포의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게 슬금슬금 흘러나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들었어요. 무슨 대비책이냐?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지 뭐.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담을 쌓는 거야. 그래 높이 쌓는 거야. 벽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있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다가 때가 되면 김정은이는 팡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날아가 버리고 백성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어서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미래가 그들 앞에 있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작전을 쓸 게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전을 쓰기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담쌓기이지요. 그래서 이 휴전선 이거를 갖다가 아주 든든하게 해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누구도 넘어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그 작전이라네요. 그리고는 그다음엔 동해안 뭐 서해안 이런 데도
다 길을 막겠지요.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김정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발악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해봤자 별거 아닌 거야. 그 형님, 그 큰형님 같은 러시아도 다 망해가는데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 좀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그냥 스탄이 발을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아이고 너 살려주는 건 좋은데 너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 없잖니? 이런 소리라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일찌감치 능글맞은 웃음을 웃으면서 발을 시리리 빼고 그리고 저마직 물러가서 뭐라고 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중공호고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 거죠. 왜? 안 들으니까. 뭐라고 막 비명을 질러도 들은 척을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때다! 그러고는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샤그리 씌려 부신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카드가. 그런데 다 죽어가는 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성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속에 지니고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이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더 깊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깊이 하는 거, 그걸 보고 양주동 박사라는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생각사자, 양이라는 양이 많다 적다 하는 양자 사량이라 그런다고요. 그 사량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많이 사량을 하다 보면 점이 하나 사라져. 그래서 사량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하고 그리고 높이 하고 깊이 높이 그리고 넓게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면 맨 끝머리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그럼 항상 사랑으로 끝난다. 이게 양주동 박사의 주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사량을 하면 할수록 저 불쌍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 김정은이 죽이러 갈 필요 없어. 괜히 걔 죽이고 살인자 될 필요가 뭐 있니? 내버려 두면 팡 터져. 고무풍선이 자꾸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쩌겠어? 그럼 바람을 안 불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 자기 모양새가 쬐끄만 게 이래가지고 남들이 쳐다보기를 뭐 쳐다봐도 타겠어? 쓰레기 봐도 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속 겉바람이라도 자꾸 불어넣어서 더 팽팽해지는 거야. 김정은이를 쳐다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그러면 그가 곧 터지기 직전에 그런 고무풍선 같은 것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국민은 뭡니까? 일을 안 합니다. 해봤자니까. 왜? 공평하게 살게 해준대잖아. 그 공평하지. 그래서 사람이 10만 명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밥 먹을 거는 한 끼를 먹여도 밥그릇이 10만 그릇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 건 10그릇도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고루 먹는다. 평등하게 배분을 한다. 평등하게 배분하면 그게 결과가 뭔거야? 다 굶어 죽어라. 그런 소리밖에 더 돼? 그런 쪽으로다가 담을 쌓고 그렇고는 그 안에 갖다가 가다 놓고 그렇고는 말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갖다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래서 북한 주민이라는 거는 거기다 대고 아주 무슨 반항을 일으키고 안티작용을 좀 보이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그런 기력이 그 정신 차원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거야. 오랫동안 그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러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뼈만 남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사량을 하다 보면 뭐냐? 그러면 사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더욱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뭐냐? 그걸 뭘 물어? 묻긴 뭘 물어? 죽어가는 놈을 이때다, 이놈이 덤빌 힘도 없고 덤빌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구나 하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 죽어가는 놈 목숨이 할딱할딱 그러는 걸 해서 목을 조이고 말이야 칼질을 하고 그래서 죽이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잖아. 그냥 내버려둬도 말라 죽게 생겼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사량을 더 깊이 넓게 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그 답이 뭔데요?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은 북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는 살이 너무 쪄서 고무풍선이 터지기 직전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만 남아서 소멸되어 사라질 그런 상황 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요. 사량을 좀 해봐라. 이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되냐? 뻔할 뻔자 훤할 훤자다. 사량을 깊이 하면 사랑이 된다. 그래서 모든 깊음 그 끝 마무리에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가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부모는 어떠냐? 그 아가페 엄마입니다. 큰 아가페가 뭐냐 그러면 깊고 높고 넓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그 한계가 없는 거야.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다. 그런 까지라는 게 없어.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게 왜 사랑이 그렇게 된다? 사량을 오래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결과적인 근원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북한과 대결이 아니라 사량을 할 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걔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당해봤자지. 그게 거기서 걔가 뭐 김정은이가 막 나와서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고 묵상을 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펑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고무풍선 터지는 소리야. 이게 무슨 고무풍선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풍선이 터지네. 속에 헛바람만 잔뜩 들어있다가 그게 터져버리니까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마네. 그랬더니 거기에 산산조각이 난 김정은이가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 대결 구도이기보다는 사량을 할 때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환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불쌍해서요. 저는요 1942년 태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따라 직장을 따라서 북한의 청천강이 내 집 뒤로 흐르는 동네에서 뭐 1년인가 2년인가를 살았어요. 그러다 해방이 되지 45년에.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천안으로 서울로 왔다가, 그러다가 서울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고향인 이제 천안으로 왔다가, 그랬다가 아산 인주면으로 내려갔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 동네에서는 유지여서 그래서 면장 역할을 하고 있다가 6.25가 터져서,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또 그때는 경찰관이어서 그 빨갱이한테 걸리면 금방 날아가는 거야.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 엄마 손을 잡고 헤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갔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공산군에게 붙들려 해서 서해바다에 창으로 쳐서 이렇게 쳐박아 죽여버렸고 말이야. 그래서 그 찾느라고 시신을 찾다가 숨은 통에서 찾았어.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은 전사에서 오고 한 분은 그냥 상용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그냥 질려가지고 말이야. 아주 기절을 해서 넘어지는 꼴을 여러 번 나는 보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이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사량을 좀 깊이 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답은 뭐냐?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이 길을 향하여 치달아 갑시다. 함께. 감사합니다.